안녕하세요, 알겠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어제 탄수화물 식단하고 그리고 운동을 쉬었더니 오늘 컨디션도 좋고 기분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부터는 책을 전체적으로 제임스 알렌님의 책을 기본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거고 뭔가 조금 독서 노트를 제가 원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읽은 책이지만 잠시만요. 아이고, 마음을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책은 뭐죠? 용기, 전념, 항상 지혜를 추구하려는 의지, 관대한 인심 욕구의 절제 경건함, 홀로 구두를 즐기는 마음 겸손, 강직성, 생명을 해하지 않으려는 신중함, 정직, 화내지 않는 침착함, 남들이 죽여 세우는 것을 가벼이 여기는 마음, 평정심, 남의 흠을 들추지 않는 자비심,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향한 애정,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어떤 욕망에도 흔들리지 않는 뚝심, 겸손하고 엄숙하며 온순한 정신, 늠름하고 고귀함, 인내와 용기, 순수함, 복수를 모르는 마음, 자신을 낯설 줄 아는 자세. 그러면은 이거 부의 8개 중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읽고 그 다음 부의 8개도 읽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죄송해요. 요즘에 조금 맑고 깨끗한 생각을 소유한다면 제 주인을 따르는 그림자처럼 필히 행복이 따르리라. 마음속 생각이 나를 만든다. 현재 나의 모습은 생각들이 모여서 빚어진 것입니다. 행동은 생각의 꽃이며 기쁨과 고통은 그 열매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일군 생각의 밭에서 달콤하거나 씁쓸한 열매를 거둬들입니다. 식물은 씨앗에서 싹을 틔워 자라고 식물은 씨앗에서 싹을 틔워서 자라고 씨앗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듯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생각이라는 보이지 않는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즉 생각이 없이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 법칙은 의식적인 행동뿐 아니라 무의식적이고 즉흥적인 행동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람은 말 그대로 자신의 생각 그 자체이며 자신의 생각들을 모두 합한 것이 곧 인격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변한다라는 그 경험은 사람의 존재 자체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조건과 환경에도 적용되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을 포함한 모든 경험을 자신에 대한 인식, 즉 이해와 지혜, 힘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진리와 가까워질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는 법칙은 절대적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을 포함한 모든 경험을 자신에 대한 인식, 즉 이해와 지혜, 힘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진리와 가까워질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는 법칙은 절대적입니다.
자기 생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생각보다 조금 이게 불편해서 이렇게 조금 읽어보는 식으로 해볼게요.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변한다라는 교훈은 생각에 따라 변한다. 사람의 존재 자체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조건과 환경에도 적용되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말 그대로 자신의 생각 그 자체이며 자신의 생각들을 모두 합한 것이 곧 인격입니다. 식물은 씨앗에서 싹을 틔워 자라고 씨앗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듯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생각이라는 보이지 않는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즉, 생각이 없이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생각이 없이는 살아가지 못한다. 이 법칙은 의식적인 행동뿐 아니라 무의식적이고 즉흥적인 행동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행동은 생각의 꽃이며 기쁨과 고통은 그 열매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일군 생각의 밭에서 달콤하거나 씁쓸한 열매를 거둬들입니다. 마음속 생각이 나를 만듭니다. 현재 나의 모습은 생각들이 모여 빚어지는 것입니다. 맑고 깨끗한 생각을 소유한다면 제 생각을 따르는 그림자처럼 필히 행복이 따르리라.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생각의 영역에서도 절대적이며 어긋나는 법이 없습니다. 성인과 같은 고결한 성품은 호의나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올바른 사고를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에 생겨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즉, 고결한 생각은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한 결과입니다. 이 양극단을 조율하는 건 나의 생각이며 그 생각의 창조자이자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진리에 관한 모든 훌륭한 진실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보다 큰 즐거움과 자신감을 주는 사실이 있다면 바로 사람은 자기 생각의 주인이자 인격 형성의 주체이며 상황과 환경, 운명을 스스로 만들고 개척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힘과 지성,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이자 자기 생각의 주인으로서 어떤 상황이든 대처할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모습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개선할 힘을 내면에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반성하고 자기 존재를 바로 세울 법칙을 부지런히 찾아 나서야만 비로소 자신의 에너지를 현명하게 관리하고 생산적인 주제로 생각을 전환한 지혜로운 주인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깨어있는 주인이며 자기 내면에서 생각의 법칙을 발견하는 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법칙을 발견하는 것은 전적으로 실천과 자기 분석, 경험의 문제입니다. 금과 다이아몬드를 얻으려면 수없이 땅을 파고 광석을 캐내야 하듯이 영혼이라는 광산을 깊이 파내려가면 자신의 존재와 관련된 모든 진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건설하고 운명을 개척하는 존재입니다. 자기 생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통제하고 변화시켜 그 결과가 자신과 타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꾸준한 연습과 탐구를 통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을 포함한 모든 경험을 자신에 대한 인식, 그쵸? 모든 경험을 자신에 대한 인식, 즉 이해와 지혜, 힘을 행동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진리와 가까워질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 것이다 라는 그 법칙은 절대적입니다. 사람은 끈기와 실천, 지배한 노력이 있어야 지식의 전당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원과 같아서 아름답게 가꿀 수도 있고 황폐하게 버려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꾸든 버려두든 무언가는 반드시 자랍니다.
정원사가 정원을 가꿀 때 잡초를 뽑아내고 자신에게 필요한 꽃과 나무를 기르듯 사람도 마음속에 자신만의 정원을 가꿀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아이고야. 핸드크림을 좀 바르고 그 정원에서 글을 떼고 쓸모없는 불순한 생각을 없애버리고 바르고 이용하며 순수한 생각의 꽃과 열매를 훌륭하게 가꾸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힘을 쏟다 보면 사람은 자기 영혼의 정원사이자 자기 삶의 지휘자임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생각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며 인격과 환경, 운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생각의 힘과 심리적 요소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점점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인격은 하나입니다. 인격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만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삶의 외적 상태는 그 개인의 내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진보하고 진화하는 존재로서 언제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외적 조건의 노예라고 믿는 한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창조적 능력을 지닌 존재로서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토양과 자기 존재의 씨앗을 이용해서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됩니다. 마음을 절제하고 정하는 연습을 어느 정도 해본 사람이라면 자신의 상황은 결국 생각이 낳은 결과인 것을 압니다.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상황도 바뀐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체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자신의 단점을 거치려고 진심으로 노력해서 발전을 보이는 사람들은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빨리 극복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마음속에 은밀히 품은 것들을 끌어당깁니다. 사람의 영혼은 마음속에 은밀히 품은 것들을 끌어당긴다. 소중히 여기는 대상뿐 아니라 두려워하는 대상도 끌어당깁니다. 환경은 영혼이 자신을 받아들이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심은 혹은 우연히 떨어져 뿌리내린 생각의 씨앗은 언젠가는 행동으로 꽃을 피우고 기회와 환경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생각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심은 혹은 우연히 떨어져 뿌리내린 생각의 씨앗은 언젠가는 행동으로 꽃을 피우고 기회와 환경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열매로 맺고 나쁜 생각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상황이라는 그 외부 세계는 생각이라는 내부 세계에 맞춰 형성되며 상황이라는 외부 세계는 생각이라는 내부 세계에 맞춰 형성되며 행복한 상황과 괴로운 상황은 모두 개인의 궁극적인 선에 도움이 됩니다. 궁극적인 선. 사람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존재이기에 고통 안에서도 행복 안에서도 배움을 얻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생각은 환영을 뒤쫓듯 강하고 고매한 노력의 정도를 굳건하게 걸어가든 사람은 결국 자신을 지배하는 마음속 깊은 곳의 욕구와 열망과 생각을 따르며 자기 삶의 외부 환경에서 결실과 성과를 얻는 상황에 도달합니다. 성장과 조정의 법칙은 어디에나 적용됩니다. 환경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뿐입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의 주인이자 지배자이며 환경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주체인 것입니다. 심지어 영혼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 모습을 드러내며 인생 행로의 모든 단계마다 자신을 드러내는 상태들, 즉 자신의 순수함과 불순함, 강인함과 나약함을 드러내는 그 상태들의 조합을 끌어당깁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일시적인 생각이나 공상, 야망은 매 순간 힘을 잃지만 가장 깊은 곳의 생각과 욕망은 그것이 불순하든 순수하든 그 자체를 자연분 삼아 자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종 모습을 빛는 그 신은 우리 안에 있으며 그것이 곧 우리 자신입니다. 사람을 속박할 수 있는 존재는 자신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운명의 고약한 간수가 되어 우리를 구속하기도 하고 자유의 숭고한 천사가 되어 우리를 자유롭게도 합니다. 사람은 기도하는 대로 얻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얻습니다. 소원과 기도는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그 소원과 기도와 조화를 이룰 때만 충족되고 이루어집니다. 실현을 겁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정한 목표를 반드시 이뤄냅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단지 부를 얻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라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큰 희생을 감내해야 합니다. 하물며 굳건하고 안정된 삶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큰 희생이 필요하겠는가. 정직한 사람은 정직한 생각과 행동으로 좋은 결과도 거두지만 자신의 고약한 단점으로 고통도 겪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직하지 못한 사람 역시 고통과 행복을 모두 거둬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면 무지하고 맹목적으로 행동했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인생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언제나 공정한 법칙대로 흘러왔으며 지나온 모든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은 발전과 태보를 오가는 자신의 행적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사람들은 이 법칙이 자연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법칙에 맞추어 일합니다. 하지만 그 법칙이 인간의 정신과 도덕 세계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연계에서 똑같이 단순하고 정확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순수한 사람에게는 고통이 멈춥니다. 불순물을 제거한 금을 불에 달굴 필요가 없듯이 완벽하게 순수하고 완전하게 깨달은 사람은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행복과 부유함이 공존하려면 그 부가 바르고 현명하게 쓰여야 합니다. 사람은 행복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존재가 되기 전까지는 올바른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행복, 건강, 풍요는 내면과 외부, 즉 사람과 환경이 조화를 이룰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는 혼돈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삶의 정신과 본질은 불의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인간의 정신세계를 형성하고 움직이는 힘은 거짓이 아니라 정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우주가 올바르다는 것을 발견하려면 자신을 바로잡기만 하면 됩니다. 자신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내 생각이 바뀔 것이며 나를 둘러싼 세상과 사람들의 모습도 바뀔 것입니다. 사랑과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면 자기 삶의 물질적 환경에도 빠른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숨길 수 있다고 믿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은 곧바로 습관으로 나타나고 습관은 환경으로 굳어집니다. 모든 아름다운 생각은 품이 있고 친절한 습관으로 표출되며 밝고 온화한 상황으로 발전합니다. 순수한 생각은 절제와 자제력의 습관을 만들어 순수한 그 생각은 절제하고 자제력의 습관을 만들어서 평화롭고 안락한 환경으로 자리 잡습니다. 용기와 자립심, 결단력이 있는 그 생각은 씩씩하고 용감한 습관으로 구체화되며 이 습관은 성공과 풍요로움, 자유를 누리는 환경으로 이어집니다. 활력이 넘치는 생각은 깨끗하고 성실한 습관을 만들어 유쾌한 환경을 조성하며 온화하고 너그러운 생각은 친절한 습관으로 나타나 자신을 보호해주는 환경을 만듭니다.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생각은 희생적인 습관으로 구체화되어서 성공과 부가 따르는 환경을 만듭니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어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면 그것은 사람의 성격과 환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환경을 직접 선택할 수는 없지만 생각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간접적이지만 확실하게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연은 사람이 가장 적극적으로 키우는 그 생각이 충족되도록 뒀습니다. 적극적으로 키우는 그 생각이 충족되도록 뒀습니다. 그 생각이 선하든 악하든 최대한 빨리 세상 밖으로 드러날 기회를 줍니다. 선하든 악하든 최대한 빨리 세상 밖으로 드러날 기회를 준다. 그러므로 사람이 악한 생각을 멈추면 온 세상이 그를 부드럽게 대하여 도울 준비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완화경과 같습니다. 매 순간 다양한 색의 조합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리 생각을 절묘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정신의 하인입니다. 의도적으로 선택되었든 무의식적으로 표출되었든 육체는 정신이 작용하는 대로 따를 뿐입니다. 즐겁고 아름다운 생각을 물들면 젊고 아름다운 몸을 얻습니다. 육체는 정신의 하인, 의도적으로 되었든 무의식적으로 표출되었든 육체는 정신이 작용하는 대로 따를 뿐이다. 즐겁고 아름다운 생각에 물들면 젊고 아름다운 몸을 얻습니다. 강하고 순수하고 행복한 생각은 몸을 활기차고 우아하게 만듭니다. 강하고 순수하고 행복한 생각은 몸을 활기차고 강하고 순수하고 행복한 생각. 강하고 순수하고 행복한 생각은 몸을 활기차고 우아하게 만듭니다. 우리 몸은 섬세하고 유연한 도구이므로 마음속에 품은 그 생각이 곧바로 반응하여 습관이 된 생각은 좋든 나쁘든 몸에 영향을 줍니다. 깨끗한 생각이 깨끗한 습관을 낳습니다. 깨끗한 생각이 깨끗한 습관을 낳는다. 자신을 깨끗이 하지 않는 성자는 성자를 할 수 없습니다. 생각을 맑고 깨끗하게 단련해온 사람은 병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고 싶으면 마음을 건강하게 하십시오. 몸을 새롭게 하려면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모든 것에서 좋은 점을 발견하는 법을 꾸준히 연습하십시오. 그런 이타적인 생각들은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를 향해 화합하는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산다면 넘치는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 퍼지는 음악을, 당신의 마음속에 형성된 그 아름다움을, 당신의 가장 순수한 생각을 감싸는 사랑스러움을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가슴속에 퍼지는 음악, 마음속에 형성된 아름다움, 가장 순수한 생각을 감싸는 사랑스러움을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바로 거기서 모든 즐거운 상황과 모든 천국 같은 환경이 자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만 진실하다면 당신의 세상은 마침내 실현될 것입니다. 내 마음만 진실하다면 나의 세상은 마침내 실현될 것입니다. 고귀한 꿈을 꾸십시오. 당신은 꿈꾸는 모습대로 될 것입니다. 당신의 비전은 언젠가 이루어질 당신의 모습에 대한 약속이며 당신의 이상은 결국 드러날 당신의 모습에 대한 예언입니다. 가장 위대한 성취도 처음 한동안은 꿈이었습니다. 당신이 이상을 품고 그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상황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나아가고 있는데 외부만 멈춰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젊은이는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지성과 교양, 우아함,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지성과 교양, 우아함,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나는 이상적인 삶의 조건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쌓아 올립니다. 더 큰 자유와 더 넓은 시야를 갈망합니다. 이제 나는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 없어 행동에 나섭니다. 얼마 안 되는 여가 시간과 가지고 있는 수단을 모두 활용해서 자기 잠재력과 재능을 개발해 나갑니다. 얼마 후 그의 정신이 크게 변모하여 그가 일하던 작업장은 더 이상 그를 붙잡아 놓지 못합니다. 달라진 그의 정신세계가 그 작업장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서 고추가 허물을 벗되 자연스럽게 그의 삶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회가 많아져 영원히 그곳을 벗어나게 됩니다. 수년이 지나 우리는 완전히 성인이 된 그를 봅니다. 그는 나는 강력한 정신적 힘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치에서 능력을 펼칩니다. 나의 손에는 막중한 책임이 놓여 있습니다. 나의 말에 사람들의 삶이 변화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말에 감화하여 생각을 바꿉니다. 나는 한자리에서 밝게 빛나는 태양 같은 존재가 되어 수많은 운명이 나의 주위를 맴돌게 합니다. 젊은 시절 나의 비전은 실현되었고 나는 나의 이상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젊은이들 역시 헛된 기대가 아니라 마음속에 간직한 비전을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비전의 모습이 천하든 아름답든 혹은 그 둘을 섞여 있든 우리는 언제나 남몰래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끌리기 때문입니다. 나의 손에는 정확히 나의 생각이 빚은 결과가 놓일 것입니다. 나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나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나는 나의 생각과 비전과 이상에 따라 추락하거나 제자리에 머무르거나 비상할 것입니다. 나의 이상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였던 문 밖으로 걸어 나갑니다. 귀에는 아직 펜이 꽂혀 있고 손에는 잉크 자국이 남아 있겠지만 대중 앞에선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폭포수처럼 힘차게 나의 영감을 쏟아냅니다. 내가 지금은 양떼를 모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어리둥절한 시골뜨기의 모습으로 도시를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이 용감무쌍하게 이끄는 대로 위대한 스승을 찾아갑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스승은 자네에게 더 가르칠 것이 없네 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까지 양떼를 몰며 원대한 꿈을 꾸었던 나는 이제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턱과 대표를 내려놓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섭니다. 덕을 쌓아 세상에 널리 영향을 미치는 사람에게는 운명의 신은 항상 그를 돕는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는 노력과 그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는 노력하는 만큼 따라옵니다. 세상에서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재능, 능력, 물질, 지성, 영적 재산은 모두 노력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완성된 생각이자 달성된 목표이자 실현된 비전입니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제임스 알렌님의 책을 만났고 당분간은 제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제임스 알렌님의 책을 보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독서를 해보는데 마음 챙김 정도로 해보도록 할게요. 초역 부처의 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마음의 안전 운전자 평가를 불러 일으키는 감정은 어차피 환영 자신의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다?
무슨 일에도 동요하지 않는 연습. 오늘 독서노트 한번 하고 읽어볼까요? 부처는 이 세계도는 수많은 이론과 교파 중 그 무엇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한 가르침. 부처는 무엇이 나인지, 무엇이 타인인지, 또 무엇이 중생인지, 무엇이 목숨인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종의 비유입니다. 분별심이 없으면 외부 환경이 어떠하든 외부의 힘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 말고 제가 한번 그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분노하지 않는 인욕의 자세.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5가지 단서. 세상 모든 것,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말고 뛰쳐나와야 합니다. 가장 기본에 대한 철학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야 할 때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바로 자신이고 남들이 생각하는 자신 역시 자신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에 따라 분주하게 뛰어다니기도 하고 남의 감정에 끌려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야 할 때 우리는 무언가를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이리저리 고뇌합니다. 남에게 칭찬을 받고 기쁠 때 우리는 그 기뻐하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고 남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애를 씁니다. 한자인 나,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해 나왔습니다. 매우 폭력적이고 세상의 분쟁은 모두 우리가 이 나에 푹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나 또한 우리를 너무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있겠는가? 그러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네, 나는 누구인가 한번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요? 그쵸? 네, 그러면이 오늘은 이렇게 독서 마무리를 하고 글을 조금 쓰고 하루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 에리님.